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희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핵심 문제죠. 레벨 3 문제인데요.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4문제 정도 풀어보면 되니까 동영상 양이 좀 짧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전략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이 많은데 뭐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버겁지만, 양이 많지 않지만 한 문제 나온다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4문제만 풀어보면 됩니다. 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거죠.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 상가 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주어져요. 따라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X죠. 다 알다시피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인 거죠. 2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 그러면 업무용 건물이 아닌 거죠. 상가 건물이 아닌 거죠. 따라서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이렇게 좀 쉽게 내네요. 그죠? 3번,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X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는데 그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이 1년인 거죠. 2번, 차인 연체액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상가 건물 임대차는 몇 기죠? 3기입니다. 3기분의 차임을 지체하는 경우, 3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전차인이 3개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2기가 아니라 3기입니다. X는. 3번.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X인데, 일단 3년이라는 기간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부터 3년입니다. 올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냐? 요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요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올해 개정이 돼 가지고 주택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에 대해서 주택 임대차에서 시험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요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고요. 자,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X고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갑이 2019년 10월 10일 을소유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9억 1천만 원에 임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좀 틀린 거죠. 자, 28의 문제를 좀 변형한 건데 요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상가 건물의 경우에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느냐? 민법이 적용되게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대항력은 인정을 해줍니다. 주의하실 것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해줘요.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 일자를 한다 그래서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억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 임차인도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지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법정 갱신에 관한 내용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따라 요건도 만료전 6월부터 1월이 아니라 만료 후 기간 이렇게 되고, 효과도 존속 기간이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바뀌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을 해줘요. 이게 끝이에요. 따라서 적지는 않겠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보죠. 1번. 가부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줍니다. 2번,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요. 유효합니다. 자, 왜냐하면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잖아요.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이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을은 그 기간이, 을이 누굽니까? 임대인이죠.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고, 요게 맞는 이유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3번, 가부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왜요?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되니까요.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받지 않는 경우 갑은 X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O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번,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 뭐는 없죠?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답은 5번이고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9의 기출문제죠. 3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죠. 자, 일단 결과적으로 이게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려면 상가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줘야 되고요. 주선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억 임대차 목적물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찾네요. 목적 건물이 상가 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X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는데 6개월이 아니라 여기 있죠? 1년 6개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그때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6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때도
임대인은 계약 체결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이 선택을 했어요.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그 사람으로부터 뭘 했어요? 권리금을 회수를 했다면, 권리금을 지급받았다면 그때는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가 있겠죠. 1번,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좀 추상적이죠. 이것도 맞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디귿에서 5번이 다르죠.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제가 권리금에 대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작년도 문제네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실제로 아이고 틀렸네 제가죠. 동의 없이는 요구할 수 없고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네요. 1번은 뭐죠? X입니다.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를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당연한 얘기고 답은 2번입니다.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년이 아니냐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3번은 X고요. 4번, 임대차가 종료, 보증금을 반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다 청구하냐면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어요. 자, 상가 건물의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또다시 그 계약 기간은 1년이고요. 따라서 임대인은 또다시 1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차 계약이 소멸되는 시점은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소멸이 되므로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조금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권리금 회수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출제가는 대단히 높은 애니까 확실하게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